2008년부터 현재까지 16편의 영화로 6편의 드라마로 여러 작품으로 세계관을 확립 중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 세계관은 할리우드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 작품들이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죠. 21세기 이후 높은 흥행력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되면서 이 세계관의 중심은 무엇일까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이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토니 스타크였습니다. 대체 왜 토니 스타크가 마블 세계관의 중심이 될까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었건 처음은 존재하고 출발점이 있다는 것이죠. 즉, 첫 번째 작품이 다음 작품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DC 유니버스의 첫 영화가 될 뻔했던 영화는 그린 랜턴이었고 큰 혹평 속에 흑역사화되면서 DC 유니버스의 출발점은 한참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다크 유니버스의 첫 작품이었던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도 흥행에 참패하면서 미이라로 시리즈의 처음을 조심히 옮겨놨죠. 첫 번째 작품의 이목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 영화에 대한 기대나 흥미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시작부터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언맨이 높은 흥행을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곧이어 여러 영화들이 세계관에 합류했고 이것은 페이지 1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아이언맨은 2편의 영화로 발판을 다졌습니다. 또한 다음 목록인 페이지 2가 진행되면서 히어로들을 조직적으로 묶던 단체 쉴드가 해체되었을 때에도 오직 토니 스타크만이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에 따라 많은 영화에서 토니 스타크를 다루는데요. 아이언맨과 아이언맨 2, 어벤져스, 아이언맨 3, 에이지 오브 울트론, 시빌워, 그리고 홈커밍까지 한 인물이 사건을 겪으면서 변화되는 심리 묘사를 섬세하게 풀어놓음으로써 세계관의 중심적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풀어간다면 반론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시빌워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으니까요. 단체에 소속되어 정체되는 힘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캡틴 아메리카도 분명 마블 세계관의 중요한 캐릭터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만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캡틴은 자기 자신으로서 등장하는 비중이 많다면 토니는 아이언맨뿐만 아닌 기업가로서 세계관 깊숙이 깔려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예로 들어볼까요? 캡틴은 자기 자신으로서 정의감 넘치는 모습으로 비디오에 등장한 반면 토니는 데미지 컨트롤을 파견하여 히어로 활동의 피해를 수습함과 더불어 피터를 챙기면서도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고 뿐만 아니라 어벤져스도 신경쓰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죠. 물론 홈커밍에서 두 캐릭터가 등장한 물리적 시간이 많이 차이나지만 그만큼 토니 스타크의 영향이 세계관 곳곳에 깔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단순히 등장 비중만으로도 봤을 때도 가장 먼저 본인의 이야기의 3부작이 끝났고 가장 많은 영화에 출연했어요. 뿐만 아니라 스타크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도 등장하죠. 이는 독립적인 3부작을 가지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와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현실로 돌아와 이들의 출연료를 보더라도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모두가 출연했던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기준으로 크리스 햄스워드는 $540만, 크리스 에반스는 $690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4천만 각각의 차이가 나고 앞으로 개봉할 인피니티 워에서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엄청난 출연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개국 공신으로서 또한 마블 세계관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히어로로서 스타크 타워가 어벤져스 타워로 고쳐졌듯 토니 스타크는 어벤져스, 마블 세계관에 빠질 수 없는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가장 큰 적이 될 타노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블 세계관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토니 스타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의 행동을 주목해야겠습니다.